2019 중국 갑조리그 포스트 시즌 강등 플레이오프의 저장과 충칭의 대결입니다. 김석 구단과 셰허 구단. 네, 흑은 좌귀를 차지하고 백은 중앙을 차지하면서 일단락이 되겠습니다. 네, 앞으로 긴 승부가 되겠네요. 네, 지금은 타협이 되면서 그래프는 흑 쪽으로 좀 넘어오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그래도 뭐 크게 유리하거나 이런 느낌은 아니고 결국은 끝내기 승부가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수는 이제 막아달라는 뜻이죠. 막아주면은 치받는 수까지 선수가 되고 이제 흑의 이상도입니다. 이거는 정말 이렇게만 되면은 우변이 선수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중앙만 이렇게 두고 좀 나중에 깎아가면 이거는 흑이 아주 만족할 만한 그림이죠. 지금 백의 반격 당연합니다. 지금 여기가 중요한 것이 이렇게 단수 치는 수가 지금 있어요. 이으면 이수로 인해서 단수 치고 축이 돼 버립니다. 이렇게 단수쳐서 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백도 반발을 하는 게 가능한 거고요. 흑이 여기서 최강수는 이제 찝어서 둘 수 있으면 가장 강력한 수인데 이것은 흑도 상당히 모험이 따르네요. 네, 보강을 합니다. 근데 조금 뒷걸음질 친 듯한 느낌이 좀 있거든요. 갑자기 그래프가 바뀌었어요. 찝어서 둘 수 있었으면 가장 좋다고는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서로 간의 모험이라 네. 어느 한쪽이 잡히는 그림이었고요. 네, 이렇게 되는 그림이라면 사실은 이제는 이제 백이 흑이 찝거나 강수를 두긴 어렵고 결국은 지키는 그림이 될 텐데 흑이 먼저 두었지만 백이 우변 쪽을 뚫고 내려간 그림이 됐잖아요. 여기를 잡아야 되는 형태가 되면서 네. 이 두 수와 이 두 수의 교환은 확실히 백이 좀 득을 본 것 같아요. 지금 백이 밀고 들어가는 수까지 더해져서 이제는 흑이 찝는 수가 결행이 안 되는 건가요? 네, 여기를 찝으면 잇고 막아야 되는데 끊고 단순하게 잇더라도 이 두 점 잡히는 수와 지금 이 돌이 없죠. 역점 잡히는 수가 맛보기입니다. 결국은 뭐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되면 흑은 중앙 쪽에 살짝 흠집을 남기긴 했지만 백이 양쪽이 다 두터운 형태이기 때문에 사활을 걱정할 정도는 아니고요. 물론 백이 큰 모양이 생기는 것은 막았습니다. 다만 흑이 오히려 우변 쪽이 지금 지켰다면 집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이 두 수로 인해서 우변 쪽이 다 깨졌거든요. 조금은 손해 교환이 된 것 같습니다. 뭐 아주 대손해를 본 정도는 아니고요. 저장과 충칭의 대결. 자, 탄샤오 선수와 허유한 선수의 대결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장의 탄샤오 선수가 승리를 거두었네요.
총칭은 참 어린 선수들이 안 받쳐주네요. 네. 뭐 허이한이나 또 1라운드에 나왔던 리상희 선수나 주장 양댕신 선수의 좋은 성적을 뒷받침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리시엔 하우 선수도 10승 5패로 좋은 성적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렇게 신예 기사들의 발전 속도를 좀 기대하고 이렇게 새롭게 영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좀 예상에 빗나갈 때도 있고요. 네, 뭐 그리고 이제 조금 당장은 보진 하더라도 이제 성장을 기대하면서 키우는 거죠. 네. 지금 부친수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또 상당히 흙을 귀찮게 하는 한 수입니다. 어떻게 받을래 응수타진인데 어떻게 받더라도 우선 백이 흙의 응수를 이용해서 득을 보는 여지가 남아 있어요. 예를 들면 그냥 받는 것은 바로 나와 끊더라도 흙이 있기는 어렵습니다. 넘게 되면 수상전 자체가 어렵습니다. 이쪽이나 이렇게 받는 것도 이렇게 받는 것도 젖혔을 때 응수가 상당히 까다롭죠. 젖히고 이렇게 들여다봤을 때 이렇게까지 잡으러 가는 수 당장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는 뭐 이런 식으로 둘 수도 있겠네요. 여기 도는 것도 맥점입니다. 막으면 네. 찔러 들어가서 이쪽을 이으면 넘어서 이것은 뭐 패 정도가 어렵지 않게 나는 그림이고요. 이렇게 두더라도 억지로 수를 내주지 않으려고 하더라도 젖혔을 때 아주 고약하네요. 단수 치면 여기 단수 쳐서 따내거나 하면 이쪽이 뚫려버리죠. 네. 맛이 나쁘다면 좀 최대한 넓히면서 2선 입구자로 이 반대쪽을 막고 오히려 상변에 있는 흙 2점을 내어주는 것은 어떨까요? 이쪽 말씀하신 거죠? 네. 네, 이것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두고 이쪽 끊으면 잡고 이 2점을 내주는 것. 먼저 한 술 더 성변부터. 뜨네요. 네. 그거 괜찮습니까? 귀는 언제든지 살려주겠다라는 뜻이고 백이 어딘가를 두면 뭐 귀를 살리면 흙도 나와서 이쪽을 뚫어서 대가를 구하겠다라는 뜻인데 상당히 위험한 한 수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두고 여기를 끊는 순간 뭐 끊을 수도 있고 그냥 막을 수도 있지만 끊는 순간 이어야 되는 형태고 막으면 다시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흙이 그냥 여기 한 수를 투자한 거예요. 네. 근데 이쪽을 놓고 보시면 백이 젖히는 순간 수는 나 있습니다. 뭐 젖혀도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두는 수도 가능하겠고요. 괜찮을까요? 끊었을 때 여기를 잡는 것은 이거는 흙의 모양이 무너지죠. 그리고 넘게 되면 전부 자충이기 때문에 백을 잡을 수가 없어요. 또 버텨가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수가 낮고 백에게 당한 거는 확실해졌어요. 왜냐하면 여기를 하나 백이 응수타진에 대해서 반발을 한 건데 이 반발 자체가 백에게 영향을 전혀 주지 못했죠. 여기를 놓고 보면 그냥 한 수 투자해서 지킨 것밖에 안 됐고 네. 여기 두면 지금 큰 수가 났어요. 그러면 흙은 얻은 게 거의 없는 반면에 흙 귀가
바로 다 깨지는 거거든요. 깨지거나 이쪽이 뚫리거나. 근데 뚫리는 것은 안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부침수 자체가 원래도 껄끄러운 느낌이었지만 여기 이 수와 이 수의 교환이 되면서 더 위력적으로 변한 거거든요. 이 뚫는 수가 강력해지면서. 그러니까 원인을 찾아서 거슬러 올라가자면 여기를 좀 더 좀 두텁게 두어 놓을 필요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 수가 오기 전에. 근데 실전은 이 날일자 이후에 이 교환들이 여기에 수순들에서 백은 두터워지고 흙은 방비가 전혀 안 된 상황에서 손을 뺐다 보니까 이 붙이는 수가 가장 적절한 시기에 흙에게 아주 두통을 안겨다 주는 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거는 뭐 당한 게 너무 확실해지네요. 네. 이렇게 두고 백이 여기로 선수로 두는 진행이 된다면 이때 흙은 상배는 꼭 받아야 되는 거죠. 엄청나게 큽니다. 지금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여기를 잡히는 게 집으로만 10집 훨씬 넘고요. 15집 가까이 되고 여기 잡혀 있으면 초반에 이제 말씀하신 여기 끊는 수 같은 게 원래는 이 들여다보는 수가 선수라서 끊는 수가 이제 안 되는 거였는데 백이 여기 잡아 있으면은 마음 놓고 끊어가거나 공격할 수 있죠. 집도 집이지만 두터움이 엄청난 네, 큰 곳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된 다음에 젖히는 것도 있고 이 선으로 가는 거 둘 다 있거든요. 여기 대비책이 있는 줄 모르겠어요. 그래프가 많이 백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이 부친수부터가 날카로웠다라는 뜻이고 치받는 수가 그리고 올바른 수법이 아니었다라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제 생각에는 그것보다 좀 거슬러 올라가자면 이 교환들이 이 두 수와 여기까지 세 수죠. 이 세 돌과 이 세 수가 이 교환이 백이 꽤 득이었다라는 뜻이에요. 원래도 우상귀에 붙이는 수가 남아 있었지만 이 우변 백이 차단을 하고 나서 오히려 그 자리가 더 두드러졌거든요. 네. 아주 가장 최적의 시기에 가장 강력한 효과를 낼 수 있는 환경을 흙이 마련해 준 겁니다. 네. 여기 돌이 오면서 이 돌을 버리기가 어렵게 됐기 때문에 여기만 오더라도 뚫릴 수가 없어요. 거의 이렇게 된다면 실리 피해가 막심합니다. 바로 결행에 가지는 않았고요. 뜬금포네요. 그냥 지나가는 길인가요? 아니면 뭐 초읽기요. 초읽기 가능성도 있네요. 2시간 25분이라면 지금 대국 시작한 지 4시간 반 정도 됐으니까 셰허보다는 시간을 좀 더 많이 썼다면 초읽기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상을 어떻게 처리할지 수익기를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젖히는 수, 이선, 호구자리 두는 수 둘 다 가능해 보입니다. 초읽기 같네요. 초읽기인 네. 것 같습니다. 이 수도 원래는 좀 악수거든요. 지금 이 수는 근데 흙은 이렇게 받는 게 정수예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여길 젖혔을 때가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요.
좀 더 보겠습니다. 여기를 젖힐 때 흙이 이제는 어느 쪽을 젖히는 것은 안 되고요. 이거는 한 수 늘어진 패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 수 늘어진 패거든요. 네. 그냥 흙집이라고 봤던 곳에서 이런 수가 나면 안 되고요. 젖혔을 때 이 수가 가능하면은 좋겠지만 지금은 이것도 단수치고 젖혀서 이렇게 되면 역시 한 수 늘어진 패가 남습니다. 그러면 젖힐 때 여기를 둬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젖히더라도 그냥 한 칸씩 한 칸씩 들어가면 양자충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있는 수가 정수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있고 나서 젖힐 때 이렇게 구부릴 수 있으면 집으로 득이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약간 맛은 남아 있었네요. 이렇게 젖혀서 여기 돌이 없을 때 먹여치는 수. 뭐 상대 어떻게 두더라도 조금 당하는 게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원래도 당하는 자리라면 근데 지금 네. 여길 가만히 젖히면 어떻게 됩니까? 우선은 이선 같고요. 계속 그 자리가 수상전의 맥점이었기 네. 때문에 막는 것은 똑같아요. 아까랑 네, 뭐 그냥 이렇게 똑같아졌고요. 하고 여기 두면은 흙이 수가 안 늘어나기 때문에 한 수 늘어진 패가 되고요. 네. 여기를 가만히 넣는 것도 이번에는 이렇게 선수를 하고 집 모양을 만들면 역시 정리가 안 됩니다. 깔끔하게 잡을 수가 없어요. 역시 한 수 늘어진 패. 네, 여긴 돌이 있죠. 역시 한 수 늘어진 패. 젖히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먹여치는 거는 이건 그냥 따내고 매우 들어가면 심지어 단패고요. 그러니까 이었으면 그냥 잡을 수는 있었거든요. 네. 믿고 뒤로 물러났으면. 근데 지금 끝내기로 한 두 집 정도 이게 여기만 놓고 보면 득인데 젖혔을 때 해결이 안 되면 큰일입니다. 그리고 우선은 그쪽이 너무 아프네요. 좀 백이 너무 잘 산 것 같은데요. 흙집이 한 20집 난다고 봤던 자리인데 지금은 뭐 누구 집이 큰지 게다가 이 수는 좀 설상가상의 느낌이네요. 초흑기 연장책인데 분명히 지금 여기와 여기를 연달아 두었던 것을 보면 네. 연장책에 지금 잘못 받아서 만약에 여기 맛이 남아있다면 너무 억울한데요. 흙이 마음이 좀 급해졌습니다. 여기서 눈에 띄게 손해를 봤어요. 흙집이 거의 20집 가까이 봤던 곳이 흙은 그냥 공배만 두는 와중에 백이 귀를 노려내면서 살았고 결국 문제는 이 세 수였던 것 같아요. 이 교환으로 인해서 붙이는 수가 너무 통렬해졌습니다.
그리고 정말 지금 실전처럼 되는 게 가장 안 좋았던 것 같고요. 붙였을 때 어떤 형식으로든 타협을 시도를 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아까 네. 말씀하신 대로 크게 잡고 이두점을 내준다든지 하는 그런 타협을 생각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은 흑이 얻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 치받아서 상면을 지킨 것밖에는 없어요. 지금 집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요. 여기는 그냥 잡은 것으로 우선은 계산을 하겠습니다. 흑이 좌변 쪽 뭐 제외하고 한 36, 7집 정도 나거든요. 백은 백도 확정가가 거의 비슷하게 납니다. 그러면은 지금 반멸승부의 흑도 차례. 그러니까 흑도 차례이기 때문에 뭔가 득을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되는데 백이 약한 돌이 없잖아요. 보시면 이 돌이 약한 돌이라고 하기에는 흑이 공격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네. 여기도 살아있고 좌상기도 단단하고 뭔가 흑이 꼬투리를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어디서 실마리를 좀 풀어 나가야 될지가 막막한데요. 그리고 문제는 젖히는 수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는 흑이 깔끔하게 잡는 수가 없어요. 여기를 젖혀도 단수를 치고 이을 때 따내면 먹여쳐야 되는데 역시 이것도 네, 안 되고 결국은 한 수 늘어진 패가 남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흑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죠. 안 그래도 지금 집이 형세가 좋지가 않은데 여기 부담까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냥 거기를 지켜줍니까? 그렇다면 확실한 실수가 된 거죠. 물론 역끝내기로 꽤 큰 끝내기긴 해요. 근데 지금 여길 둬서 만약에 형세가 유리하다고 한다면 큰 끝내기를 한 건데 지금은 가뜩이나 여기서 많이 당해서 마음이 급한 상황에서 여기를 두고 있어야 된다면 사실 여기가 다 집이 난다면 그래도 역끝내기로 한 8, 9집짜리 큰 끝내기를 한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마음이 급한데 여기를 두고 있어야 된다면 그 중요한 선수를 백에게 내준 거기 때문에 흐름은 확실히 계속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는 이돌이 차단이 된다면 물론 수상전과는 별개로 이돌이 차단이 돼서 놓고 따내는 그림이 나오게 된다면 최악이죠. 여기 둔 거니까요. 지금 차단까지도 걱정이 되는 자리인 건가요? 근데 여기를 뒀을 때 이렇게 우지끈 끊을 것 같지는 않고요. 차단을 엿보면서 뭔가 득을 보는 수단을 찾을 것 같아요. 오히려 흑 쪽에서 여기를 아예 연결을 지금 할 겨를이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네, 바쁘게 움직이죠. 지금 뭐 이런 곳, 집안되는 곳 둘 겨를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를 두는 것은 집으로도 자체로도 큰 자리이고 나중에 뭔가 귀 쪽의 맛을 노리기 위해서는 여기 자체로도 좋은 자리입니다.
공배로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실리로 버티면서 보강이 되는 수를 두었는데요. 네. 혹시 한 칸과 나를자 이 자리 약점은 없는 건가요? 이곳이요. 네. 사실 신경이 많이 쓰이긴 하는데 지금 이것저것 가릴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네. 사실은 당장 이렇게 끊어와도 뭐 걱정되긴 합니다. 안전하게 두어 나가네요. 자, 변상일 선수가 속해 있는 장시. 플레이오프 1차전 장시와 상하이의 대결에서 변상일 선수가 리웨이칭 선수에게 패했는데요. 주장전 장시의 구즈하우 선수가 파닐러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 두 판에서 1승 1패를 거두더라도 네, 장시팀이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구즈하우 선수가 파닐러 선수에게 6대 3으로 앞서 있었던 상황에서 이번 주장전까지 승리를 거두면서 올 시즌 주장전에 모두 등판을 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즈하우 선수가 12승 4패에서 1승까지 더해져서 13승 4패가 되었고요. 차단까지 노릴 수 있었던 장면, 시외구단 입구자로 두텁게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굳이 차단을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실리를 차지하면서 두는 게 더 안전하고 또 아직도 흙의 생사가 확실하지 않다는 뜻인 건가요? 여기를 둔 수는 안전한 수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기를 두지 않으면 흙이 이런 식으로 좀 압박해 들어오는 수가 신경이 쓰이기도 했고요. 여기를 두면서 그렇죠. 당장은 안 했지만 흙을 압박하면서 간접적으로 귀의 맛을 보강하는 의미도 있고요. 결국 흙에게 근거를 허용하지 않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는 전체 흙을 노릴 수도 있는, 지금 바둑이 좋기 때문에 이런 수들이 다 좋은 수로 변하는 겁니다. 네. 귀는 많은 바둑 애호가 분들께서 정말 어려워하고 항상 겁이 나는 그런 자리인데요. 저 자리는 아직도 뒷맛이 남아 있는 건가요? 네, 지금은 남아 있어요. 특히 당장은 흙도 바깥쪽이 얇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흙이 아주 단단한 모양이라고 하면 여기도 사실 아주 좋은 끝내기 또는 귀의 수법 문제로 쓰일 수 있는 이 형태인데요. 하나는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3, 3이 아니라 좀 2에 3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두면 이렇게 들어가서 붙이고
수수는 깁니다만 백이 끝까지 잡으러 오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잡으러 와야 되는데 1선 입구자 선수하고 넘어가 버리는 것이 가능하고요. 또 한 가지는 3-3 침투도 가능합니다. 3-3 침투하고 이렇게 두고 보통의 경우에는 이 형태가 이렇게 두어도 이제 젖혀서 사는 구도가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은 여기서 1선 젖히는 수가 있어요. 이거는 약간 특수 상황에서 가능한 수인데 네. 젖히면 그냥 아예 이어버립니다. 아. 붙이면 가만히 이렇게 따라 나온 다음에 연결을 해서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돌이 많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게 이런 네. 상황에서는 아주 강력하죠. 아. 지금은 바깥의 흙이 아주 두터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3-3 침투한 다음에 수를 크게 내기는 어렵고요. 근데 지금 이 수는 상당히 강력한 수법이 될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 변화는 이렇게 입구자로 붙였을 때도 그냥 찝고 끊는 것은 배붙임으로 흙이 잡혀버리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도 흙이 그냥 젖혀서 이런 수만 선수로 들어도 잡으러 오는 것은 그때 끊어가면 흙이 수가 늘어있기 때문에 네. 백이 잡힙니다. 그러니까 이런 바깥쪽이 튼튼하게 결함이 없을 때는 3-3 또는 이 수도 상당히 위협적인 수가 될 수 있어요. 서서히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형세에 많이 자신을 가지고 있다면 이 수로 그냥 이렇게 지켜두는 것도 일책입니다. 이렇게 지켜두는 것이 깔끔하기도 하고 집으로 흙의 귀의 수단을 완전히 봉쇄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지금 이 수는 간접 보강이라는 거죠. 여기 수를 내려 들어올 수 없을 것이다. 바깥쪽이 허약하니까. 또 한 가지는 여기 돌을 보내면서 나중에 자연스럽게 여기가 차단이 되면 결국 여기 4번을 또 놓고 따내야 되는 흙이 참 두기 싫은 곳을 두게 만드는 의미. 후수 같지만 그래도 의미가 있는 곳이네요. 그 자리 두어가면서 중앙에서 발전성이 조금 더 생겼고요. 근데 지금 장시팀이 좀 저장팀이죠. 저장팀이 급해진 게 탄샤오 선수는 속기전에서 승리를 거뒀는데 우선 리시에나오 선수가 총칭의 리시에나오 선수가 장타오 선수에게 승리를 거뒀고요. 양딩신 선수도 통벙청 선수에게 주장전 지금 승리 직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시에오 선수가 이 바둑을 이기면 역전승 3대1로 3대1 주장승까지 하기 때문에 네. 1라운드 1대3이었지만 2라운드 3대1 주장승이기 때문에 충칭이 이기게 되는 거거든요. 대역전패가 되겠는데요. 네. 김지석 선수 어깨가 무겁습니다, 네. 지금. 자, 이번 갑조리그 포스트 시즌 속기전은 그 TV 중계로 진행이 되고요. 다른 대국은 한 호텔에서 전체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네요. 자, 김지석 선수가 기를 끌어모으고 있는 것 같아요. 저기 둔수는 귀의 수를 내려가서 승부를 보겠다는 뜻입니다. 받아주면 여기 어딘가 받으면 밀거나 뭐 이런 식으로 받았다고 한다면 지금 바로 여기 들어갈 겁니다. 여기가 됐든 3-3이 됐든 아니면 뭐 이렇게 붙이는 수도 가능할 것 같고요.
사실 이 수는 제 생각으로는 두려면 여기를 두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야 흙에 다음 약점을 노출시키면서 간접 보강이 확실하게 되는 수였고, 지금 과연 여기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중앙까지 받는다면 이제는 김진석 선수가 갈 겁니다. 이렇게나 또는 이쪽으로 두는 것도 가능할 것 같고, 뭔가 귀에서 승부를 볼 테고요. 흑이 귀의 수를 결행해 가기 전에 백이 먼저 이 한 칸 사이를 들여다봐서 역습을 할 수는 없을까요? 여기요. 네. 우선 백의 입장에서 바둑이 좋으면 이런 식으로 둘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 자체로도 지금 흙이 이런 식으로 받으면 끊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아, 차단 자체가 만만치가 않고. 네. 자, 먼저 물어봅니다. 자, 마지막 승부처가 이곳에 접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치받아서 연결을 해두었고요. 자, 바로 끊어갈 것인지 아니면 겁만 주고 다시 이제 뒤돌아가서 지킬 것인지. 지금 지키더라도 형수에는 백이 여유가 있어 보여요. 예를 들면 이렇게 두고 받을 때 다시 돌아가서 지킨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 곳을 선수로 할 수 있으면, 후수로 두지 않고 선수로 지킬 수 있으면 이쪽을 선택을 할 거고요. 끊어갑니다. 아까 보여주신 대로 흑이 젖히고 단수 치는 것까지 다 확실히 선수를 들을 수 있을까요? 백이 지금 그렇게 안 하겠다는 뜻으로 보여지죠. 이렇게 두고 단수 칠 때 여기는 안 받고 이쪽 차단을 해서 이런 식으로 두겠다는 뜻 같아요. 그러면은 흙이 좌변도 살아야 되고, 여기 돌이 오면 또 이 돌도 사활이 당장 급하고요. 그러는 사이에 흙이 좌상귀를 노릴 겨를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명훈 선수가 속한 중신 베이징 팀 강등 플레이오프를 펼치고 있습니다. 자자식품 텐진 팀과 대국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두 판의 대국이 끝이 났습니다. 터자시 선수가 왕저진 선수에게 패했고요. 터자시 선수가 왕저진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었고, 천야오의 선수가 시에올 선수에게 패했습니다. 현재 1대1 상황입니다. 지금 천야오의 선수가 주장전에서 패했기 때문에 중심 베이징 팀은 남은 두 판을 모두 승리를 거둬야 합니다. 그 말은 김명훈 선수의 승리가 꼭 필요하다는 소리인데요. 네. 김명훈 선수가 천정신 선수와 대국을 하고 있고요. 이게 참 인공지능의 승률이라는 것이 어디까지 뭐 믿어야 할지, 어디까지 신뢰를 해야 될지, 또는 인간의 형세를 보는 이 기준과는 또 많이 다르기 때문에, 네. 전야의 선수 바둑을 제가 중간중간 잠깐 봤을 때 승률이 93%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서 당연히 이겼을 줄 알았는데 곧 역전당하고 곧 바둑이 끝났네요. 자, 네,
우선 백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양쪽 차단을 해서 공격을 통해서 이곳을 손대지 않고 자연스럽게 보강한다 라는 뜻이고요. 다만 지금 실리 손해를 보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간명한 선택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김지석 선수는 여기서 좀 기회를 잘 잡아야 되겠습니다. 팩감이 많다면 이 패를 흙이 들어가고 싶은데 지금 팩감 100이 많죠. 하변 쪽에 절대 팩감이 많아서 괴롭긴 괴롭네요. 이게 좌변을 살아야 되는데 사는 형태 자체가 이런 식으로 두는 것도 완생의 형태가 아니고 백이 또 이쪽으로 앞밖에 들어오더라도 미돌이 이제는 사활을 걱정해야 되고 마음 같아서는 아예 여기를 젖혀서 버텨버리고 싶은 생각도 듭니다. 지금 한 수에 어차피 백이 깨끗하게 흙을 잡기는 어렵기 때문에 여기를 하나 보강을 해두면서 패로 버티고도 싶어요. 자체로 둘만한 것도 잘 안 보이고요. 좌변 쪽에. 흙이 패를 결행해 간다면 이 선 끊어서 패를 하는 건가요? 그렇죠. 이선 끊어서 패를 해야 되는데 당장 팩감이 몇 개가 없어요. 백은 팩감이 보이는 팩감만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흙이 위로 끊어서 패를 이어간다면 어떨까요? 이쪽이요. 네. 그러니까 문제는 팩감입니다. 어떻게 패를 하더라도 팩감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백이 받는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또 패를 걸어야 가야 되는데 백은 뭐 팩감이 많이 있고 흙은 저 살자고 하는 자체패 그것도 확실치 않은 자체패밖에 없어서 만약 끊어진 패를 결행해 가게 된다면은 백의 대마도 걸려 있지 않나요? 그렇죠. 이렇게 하고 만약에 백이 물러나서 또 이렇게 하고 이 패를 흙이 이기면 대마가 걸려요. 근데 문제는 여기를 따낼 때 팩감을 써야 되고 또 백이 그냥 물러나지 않고 우선 패를 하겠죠. 이 팩감을 다 받아내면서 이 패를 계속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버팁니다. 이 수가 그나마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선택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여기를 두더라도 지금 마땅히 둘 만한 곳이 흙이 안 보이고 그리고 백이 이 자리를 오는 순간 이 돌이 압박을 받기 때문에 뭐 좌상기 놀이 겨를 자체가 없습니다. 네. 우선 이 돌을 위쪽 돌을 돌보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를 두어놔야 나중에 흙이 이 끝는 술 선수에서 2패를 결행하거나 뭐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는 이어서 한 점을 잡자고 하는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좋은 자리를 선점해두고 버티는 게 훨씬 더 백을 좀 까다롭게 하는 버팀수고요. 지금은 좋은 선택을 한 것 같아요. 네.
물론 앞길이 뭐 상상한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흙이 앞길이 좀 어둡긴 어두운데 백이 제 생각에는 여기 지금 굳이 이렇게 끊으면서 하는 게 맞나 싶어요. 그냥 쉽게 두더라도 집으로 여유가 있는 바둑인데 지금 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김지석 선수가 잘 여기서 변화를 통해서 득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은 백도 따내면서 계속 압박을 해오겠죠. 패 자체가 백보다는 흙이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지금 저친수는 최선의 버팀수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가만히 늘어두었습니다. 흑이 한 수 더 투자를 해서 중앙을 먼저 선점해 갔지만 여전히 얇은 건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네, 흙의 형태 자체가 막 훌륭한 모양으로 되어 있는 형태가 아니라서 네. 오늘 대국 내용으로 보면 셰어 구단이 제 생각에는 그 충칭의 어린 선수들보다 훨씬 센 것 같거든요. 네. 네. 출전 기회가 적어서 이 실력 발휘를 할 만한 무대가 안 만들어져서 그렇지 만약 출전을 많이 했었더라면 또 계속 관록 있는 모습을 기대해봐도 좋았을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 시즌 봐도 허위 한 이상위 네. 어린 선수를 일부러 이제 키우기 위해서 미래를 보고 이제 어린 선수들에게 출전 기회를 준 건데 지금 실력 자체로는 비교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특히 오늘은 더 잘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뭐 전성기 때를 방불케 하는 녹슬지 않았군요. 네, 큰 악수라든지 큰 실수가 보이지 않잖아요. 오늘 네. 바둑을 놓고 봐도 크게 뒤처졌던 적도 별로 없고 기회가 왔을 때 붙이는 수라든지 정확한 판단으로 자신의 바둑을 잘 두고 나가고 있는 게 역시 관록 그리고 실력이 뭐 옛날보다는 녹슬었겠지만 여전히 강한 모습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칭의 감독이 이런 모습을 원했을 테고요. 네. 강한 이 중요한 승부에서의 강한 모습을 원하고 출전을 시켰을 테고 자, 김지석 선수가 지금은 상당히 약간 열세에 놓여 있는 상황이고 변화를 통해서 잘 풀어나가야 되겠습니다. 중국 갑조리그의 특징은 주장전이 매 라운드 있다는 것인데요. 자, 지난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는 주장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정규 리그 때 계속 보여주었던 빅매치들이 조금 1라운드에서는 약간 예상 외의 오더도 나왔었던 것 같아요. 네, 뭐 주장 2차전을 대비해서 좀 힘을 아끼는 또는 오더를 약간 살짝 비트는 느낌이 있었고 2차전에서는 이제 강한 선수가 주장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뭐 주장전이 있으니까요. 네. 올 시즌부터 이렇게 플레이오프를 도입하고 변화를 준 게 이제 중국 리그도 해외 축구를 조금 본다기도 했었고 네. 또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쯤에 이제 중국에
중국 기업 관계자들과 얘기를 나눌 때 한국의 플레이오프 제도에 대해서 상당히 흥미를 보이더라고요. 네. 그때도. 그러면서 이제 괜찮은 것 같다라고 하더니 바로 이제 2019 시즌부터 실행에 옮겼습니다. 네. 포스트 시즌이 도입이 되면서 조금 더 박진감 넘치게 짜여지고 있는데요. 자, 주장전이 포함된 2라운드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2019 중국 갑조리그 잠시 후에 계속 보시죠. (2019) 중국 갑조리그 김지석 구단과 시허 구단의 대국 보고 계십니다. 네, 또 베개 흠집을 만들어 놓으면서 정리를 하고 있고요. 좌변패가 정말 중요해졌습니다. 그래도 흙이 중앙 쪽을 젖히면서 백을 차단한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백이 먼저 따내는 패가 됐지만 흙이 나중에 이 패를 이긴다거나 했을 때는 백의 생사도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물론 당장 패감은 백이 많기 때문에 아직도 흙의 길이 험난하기는 하지만 가장 좋은 그림은 여기 연타로 그러니까 이런 수들이 다 패감으로 듣는다면 이 좌변패를 충분히 해볼 수가 있는데 연타를 해도 이게 잡힐 것 같은 형태가 아니라서 네. 그게 문제입니다. 그 뜻은 지금 흙이 쓸 수 있는 패감이 상당히 한정되어 있다는 거죠. 좌상귀 쪽을 건드려서 패감을 쓸 수도 있지만 손의 패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살자고 하는 이런 패감 역시 좌상 쪽이 깔끔해지는 경우가 되면은 오히려 악수가 될 수가 있고 네. 백은 눈에 보이는 팩감이 여러 개가 있는데 절대 팩감이 흙은 팩감 하나 쓰는데도 신경을 정말 곤두세우고 악수가 아닐까 또는 집으로 손해가 아닐까 팩감이 될까 안 될까 한 개 쓰는데도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네, 백이 먼저 따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요, 이제 당장 어디 팩감을 쓰는지는 어렵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흙이 백이 어딘가 팩감을 썼을 때 있는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이으면 끊어 잡는 게 선수거든요. 그래서 살고 백도 살라고 강요를 하는 거죠. 네. 이 선택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백이 이렇게 끊으러 올 필요 자체가 없었던 것 같아요. 애초에 이런 식으로 두는 것 자체도 쉽게 정리하는 편이 나았는데 지금은 좀 변화가 많이 생겼고 아직까지는 흙이 좀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한 수 한 수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장면들이 많지만 백도 좀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특히 이 전체 대마가 아직 완성 형태가 아니라면 여전히 흙이 어려운 건 여전하지만 네. 흙이 버틸 만한 자리가 더 생겼다는 거죠. 네. 변화의 여지는 아직 남아 있고요. 다만 당장 팩감을 어디 써야 될지가 좀 막막하긴 하네요. 네. 그 자체 팩감 같은 느낌으로 좌상 쪽 2의 4 자리로 나를자 이렇게 두어가면 여기요. 네, 네. 팩감으로 듣는 건가요? 받겠죠. 백은 근데 이쪽으로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오는 순간 정말 생사가 걸린 패가 되거든요. 흑의 입장에서도. 네. 그리고 이제 백이 팩감을 써가면 백은 경우에 따라서는 귀를 내주고 변 쪽을 잡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팩감도 팩감으로 들으면 아주 좋지만 위험 부담이 많이 따르죠.
양띵신 선수와 퉁멍청 선수의 대결이 끝이 났네요. 충칭의 양띵신 선수가 주장전 퉁멍청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김지석 선수의 승리가 꼭 필요한 네, 상황인데요. 지금 저장팀 관계자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네요. 좌변 흙의 사활도 걸려있기 때문에 붙이는 팩감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 강등 플레이오프도 이게 떨어지면은 사실 뭐 9위부터 16위가 이제 강등 플레이오프인데 16위와 15위가 마지막 라운드에서 기다리고 있지만 네. 한번 기세가 꺾이기 시작하면 사실 금방. 네. 그리고 뭐 다음 라운드에서 또 지면은 바로 강등을 놓고 마지막 승부 정말 떨리는 승부를 펼쳐야 되기 때문에 네. 게다가 1라운드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해 놓고 이렇게 역전패를 한다면 팀 사기가 뭐 꺾일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잡은 수가 아주 깔끔하네요. 백이 여기 하나 붙인 수를 팩감으로 얻어내고 여기를 잡으면서 좌상기가 완벽하게 깔끔해졌습니다. 여전히 패이긴 하지만 백은 여전히 팩감이 많고 흑은 이제 와서는 이 타협을 하기도 이것도 역시 백이 깔끔하게 정리가 다 됐기 때문에 백이 확실히 우세한 그림이고요. 2패를 하자니 팩감이 모자라고. 패를 걸어갑니다. 네. 흑 입장에서는 험난한 길이어도 계속해서 변화를 만들어 가야 되고요. 남은 팩감은 끊는 것 하나거든요. 절대 팩감이라고 할 만한 것이. 그리고 지금 김지석 선수 생각은 단수 치는 팩감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따내고 흑이 팩감 쓰고 따냈을 때 여기 단수 치는 팩감은 여길 따내버리겠다는 겁니다. 100 있다면 이걸 이어서 이 수상전은 흑이 이기거든요. 그 뜻은 흑도 팩감이 하나 확실한 팩감이 있지만 100도 여기를 써야 된다는 뜻이네요. 지금 이 2일선 팩감은 이제 와서는 흑이 안 받아버립니다. 네. 백이 팩감으로 중앙 젖혀간다든지 하는 팩감을 사용할 수는 없는 건가요? 중앙 그 화점 1,000원짜리 옆으로. 이쪽이요? 네. 지금은 그렇죠. 지금은 좌변이 잡혀버리니까 백이 젖혀가는. 100이요? 네. 죄송합니다. 흑이 따냈을 때. 흑이 이제 팩감을 쓰고 따내겠죠? 네. 제가 자체 여기 팩- 말씀하신 거죠? 자체 팩감만 생각해 보았는데요. 찝어가는 팩감. 이거는 100이 안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받고 패를 하는 것도 있겠지만 흑에게도 자체 팩감이 남아있기 때문에 안 받아도 지금은 여기가 깔끔하게 정리됐고 여기도 깔끔하게 정리됐고 이렇게 둔 다음에 뭐 다시 끊어 이쪽을 공략해 간다든지 네. 중앙에 조금만 득을 보더라도 이것도 100이 우세한 것 같고요.
있습니다. 네. 변화의 여지를 주지 않네요. 패를 계속하면 뭔가 변화가 일어났겠지만 이렇게 되면은 사실 백이 이렇게 끊어가면서 득을 봤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흑도 여기가 깔끔하게 연결이 되면서 집이 늘어났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 약수 팩감을 쓰면서 백이 한 수로 정말 깔끔하게 집 다 났고 여기도 살았고 선수를 백이 쥐었기 때문에 원래 바둑이 백이 우세했기 때문에 뭐 미세하게 조금 손해를 봤다고 하더라도 네. 바둑은 지금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붙이는 수도 지금 아주 흑의 입장에서는 싫은 수네요. 네. 흑이 맞고 버틸 수는 없는 거죠. 음, 맞고 뭔가 끊어서 변화를 구하고는 싶은데 우선 이렇게 되는 순간 흑은 안에서는 그냥 잡혀있는 두 눈이 안 나는 형태고 바깥쪽으로도 얼마 못 나갈 것 같아요. 젖히는 수도 선수로 듣고 있고. 후퇴할 수밖에 없었고요. 자, 이번 포스트 시즌 2차전 한국 용병 선수 3명의 선수가 오더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김명훈 선수의 대국도 결과가 나왔는데요. 천정신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중심 베이징이 2대1로 앞서 있습니다. 하지만 중심 베이징 팀 승리를 위해서는 이 한희저우 선수의 승리가 꼭 필요한데요. 주장전을 졌기 때문에 이제 탕웨이싱 선수가 한희정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면 주장전 승리로 중신 베이징이 지고 자자식품 팀이 승리를 거두게 되죠. 김명훈 선수의 승리가 꼭 필요한 상황에서 천정신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본인의 역할을 해냈고요. 자, 저장팀도 1승이 꼭 필요합니다. 김지석 선수의 승리가 있어야지 팀 승리를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 자, 저장과 충칭의 대결. 이 대결의 패자팀은 이 선전팀과 대국을 하게 됩니다. 선전에는 한국 용병의 신민준 선수가 속해 있는데요. 부디 김지석 선수와 신민준 선수가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 강등권 플레이오프의 마지막 팀도 라싸 팀의 강동훈 선수가 속해 있는 라싸 팀이 마지막 그 강등권에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네. 한국 선수들 입장에서는 서로 거기서는 만나지 말자라는 네. 심정일 텐데요. 물론 한국 선수들끼리의 대국은 없겠지만요. 이 팀 승부로 만나면 안 되겠죠.
지금도 여전히 반멸 승부 정도의 느낌, 그리고 판은 점점 좁혀지고 있습니다. 백이 뭐 끊어가는 변화를 통해서 얻어낸 것도 없지만 또 그렇게 손해를 본 것도 없어서 그냥 변화 없이 정리되는 게 사실 흑의 입장에서 제일 두려운 게 그거거든요. 변화가 많이 일어날수록 변화를 통해서 뭔가를 반전을 꾀할 텐데 백이 적당히 타협을 해버리니까 백이 득을 본 것도 없지만 그냥 판이 점점 정리되고 있어요. 네. 자, 중앙이 더 두터워졌습니다. 중국에서도 그런 반응이네요. 지금 실시간으로 셰어가 오늘 너무 잘 둔다. 왜 지금까지 못 나왔는지 모르겠다. 출장 기회가 없었던 셰어 구단 그 갈증을 해소하고 있네요. 포스트 시즌 장수와 민생 베이징의 대결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장수가 2대2 주장승을 거두면서 팀 승리를 결정지었네요. 1라운드에서도 2대2 승부가 나왔고요. 2라운드에서도 2대2가 나왔지만 주장전에서 미팅 선수가 타오신란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장수팀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장수팀은 1라운드에서 민생 베이징 팀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2라운드 청도팀과 대결을 펼치게 되겠는데요. 청도팀에는 한국의 박정환 선수가 속해 있죠. 네. 김지석 구단은 아직 시간이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죠? 제가 이쪽을 좀 봤는데 여기를 치중 가는 수가 되면 참 좋은데 이렇게 두고 만약에 끊어서 백이 젖혀주면 꼬부려서 사활이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끊을 때 이렇게 배붙임하는 수가 좋아서 이렇게 두면 넘어서 투집이 나 있는 모습이고요. 이쪽으로 단수를 치더라도 단수 치고 이으면 역시 살아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두고 이쪽으로 조여 붙이는 것이 붙이거나 이쪽으로 두는 것이 가장 강력한데요. 이것도 흙이 걸려있기 때문에 끝까지 잡으러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런 형태에서 네. 여기를 둘 때 이제 또는 약간 비틀어 볼까 이런 식으로 둘 때 이렇게 선수로 끊기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잡으러 가야 되는 형태라면 지금 백은 수가 꽤 많고요. 네. 흑은 수가 별로 없습니다. 백이 먼저 조여간다면 이쪽에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은 뭔가 이야기거리가 나올 것 같은데
쉽지는 않습니다. 아, 바로 갑니까? 아, 네. 쉽지는 않지만 가봐야 되네요. 네. 여기 안 하면 지금 다른 데는 할 곳이 없어요. 끊는 건 안 되고, 네, 뛰거나 붙여서 조에 붙여야 됩니다. 아, 네. 붙입니까? 네. 자, 끝내기로 쫓아가기에는 좀 차이가 벌어졌기 때문에 김지석 구단도 승부로 우상귀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또 비슷한 맥락으로 여기를 붙이면 잡으러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둬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두면 잡으러 가기 위해서는 다른 곳을 두는 순간 먹여치고 있는 자세가 나오면 이것은 100% 살아있습니다. 결국은 양패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또 여기 찝어서 잡으러 가야 됩니다. 모양이 안 좋은 것이 여기를 가만히 붙이면 느는 것은 여기 단수가 선수라서 양쪽 맛보기로 살게 되고요. 있는 것은 역시 뭐 이런 형태로 계속 잡으러 가야 되는데 이돌이 흙돌이 끊겨 있기 때문에 패만 나더라도 그리고 패감은 언제나 백이 많죠. 그러니까 흙이 끝까지 잡으러 가기는 좀 어려운 형태가 되어 있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끝내기로도 뭐 이런 식으로 해놓고 지키고 백을 굴복시키는 게 끝내기로도 손해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백에게 숙제를 내주고 있습니다. 과연 계속 결행에 갈 것인지. 결행이 어려울 것 같아요. 이렇게 두면 아까도 그냥 끊고 돈뉴스 말씀드렸지만 그냥 이렇게 치더라도 따내는 거는 가만히 넣으면 역시 결국은 양패 형태로 살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하고 먹여치면 여길 이어서 잡으러 가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럼 백이 먼저 넉점을 따내 두고 아까와 같은 이쪽 돌과의 수상전을 꾀하게 되면 결국은 수상전에서도 흙이 불리합니다. 뭐 패가 난다고 하면 역시 패도 흙이 안 되고요. 지금은 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가일수를 하게 만드네요. 네. 중국 갑조리그 이번에 포스트 시즌 제도를 도입하면서 더욱더 박진감 넘치는 승부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오히려 좀 더 이 승부의 결과가 잔인하다라는 네, 잔인하죠. 네, 느낌을 받는 게 더욱
1위부터 8위까지는 플레이오프를 두고요. 9위부터 16위까지는 강등 플레이오프를 하기 때문에 정말 좀 냉혹하다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그리고 8위와 9위의 차이가 너무 크죠. 네. 8위는 잔류 확정돼 있는 상황에서 산술적으로 우승까지 노려볼 수가 있는 반면에 네. 9위는 또 산술적으로 강등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예전에는 하위권 두 팀이 무조건 탈락하는, 지금으로 이제 보면은 뭐 해외 축구의 리그 시스템을 도입을 했다면, 지금은 플레이오프 제도를 둬서 정규 시즌에 최하위를 했더라도 한 번 더 주어지는 거죠. 네. 정규리그 내내 이 점수 차이가 별로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8위와 9위를 차지하는 팀이 과연 어떤 팀이 될까 굉장히 궁금했었는데요. 이 마지막 라운드에서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자, 이 8위권 안에 들었었던 중심 베이징 팀은 강등 플레이오프를 두게 되었고, 네. 이 하위권에 있었던 상하이 팀은 마지막 라운드 1위를 확정 지은 수벌 항저우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했습니다. 마지막 라운드에서 4대0 승리를 거뒀거든요. 그러면서 네. 사기가 최고조인 상태로 지금 플레이오프, 또 우승까지도 산술적으로 가능한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했고, 어, 그리고 당사자인 후야오이 팔단이죠. 상해팀의 후야오이 팔단도 마지막 라운드에서 그 다른 팀도 아닌 그 슈퍼 항저우 팀에게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우리 팀만 제대로 이번 라운드처럼 잘하면 우승도 가능하다, 이런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었고요. 네. 오랫동안 더블리그를 고수해 오던 중국 갑조리그에서도 좀 변화가 생겼고요. 곧 KB리그도 시작이 됩니다. 네. 네,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우선 일정부터가 이제 한 해를 넘겨서 하는 것 자체가 이제 큰 변화가 됐죠. 아직 정리가 안 된 자리 중앙인데요. 중앙에서 김지석 구단이 좀 조금 더 이득을 볼 수 있을지. 뭐 변화를 만들어 간다거나 좀 뭐 수를 엿볼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아닌데요. 지금 이미 바둑판이 많이 정리가 됐기 때문에 정말 드라마틱한 반전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백이 약한 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찜찜해서 수가 날 것 같은 자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결국은 이 상중앙 백집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게 지금은 가장 중요하고요. 근데 여기에 한 6, 7집만 나더라도 백이 확실히 이기는 바둑이기 때문에 그 이하로 또 줄이기는 쉽지 않고요.
침착합니다. 여기가 백이 두면 느는 수가 선수고 있는 수까지 선수로 듣고 있기 때문에 중앙에 정말 이 두 점 잡은 것 빼면 흙집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이쪽을 두어서 이 한 점까지 잡아놓고 사실 참 마음은 급한데 여기를 두고 있어야 되는 게 네. 네. 다만 백도 여기서 다른 곳을 두다가는 이 전체 대마도 아직 미생이거든요. 여기를 흙이 하나 교환을 해두면 전체가 아직 미생이라서 당장 잡히지는 않겠지만 중앙집이 많이 줄어들 수 있어요. 백도 중앙 어딘가 둬야 됩니다. 여기를 늘어서 보강을 해둔다든지 아니면 뛰어서 둔다든지 또는 집으로 득을 보면서 우변을 젖힌다든지 어딘가는 투자를 해야 됩니다. 막아서 둘 수도 있겠고요. 네. 자, 실리로 이득을 보면서 보강 의미가 있는 변을 두었습니다. 대략 계산을 해보면요. 백집은 흙이 젖혀 있고 17, 20, 24, 25, 36, 35, 36, 40. 중앙을 제외하고 한 43, 4집 정도 나 있어요. 중앙은 조금 잠시 후에 다시 보겠습니다. 흙집은 대략 한 52, 3집 정도? 그러면은 중앙 제외하고 반면 10집 흙이 그 정도 앞서 있다는 얘기인데 그럼 여기서 한 3집만 나도 반집 승부 3집 이상 나면 그만큼 백이 이긴다는 얘기거든요. 여기는 근데 자체로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집은 거의 나 있는 자리죠.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 집을 흙집을 다 셌기 때문에 이런 곳이 또 백이 선수의 의미도 있고요. 그만큼 여기 집이 확정되어 있는 만큼 지금은 흙이 좀 어렵습니다. 중앙집을 거의 다 견제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쉽지가 않고요. 네, 최소한으로 이렇게 되더라도 지금 거의 10집 가까이는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밀어간 것은 이쪽 사활을 염두에 두고 뭔가 압박을 가하자는 뜻이지만 지금 백이 우변에서 사는 수 그리고 중앙 쪽에서 연결을 꾀하는 수가 있어서 잡힐 돌은 전혀 아니고요. 경계선이 그어지고 있습니다.
김지석 구단과 시혁 구단 굉장히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이 두 판의 대국이 2009년과 2012년에 만난 기록인데요. 자, 모두 농심 신라면배 본선에서 대국을 했습니다. 최대한으로 키워가네요. 확실히 그런 게 있나 봅니다. 상대 전적이라는 것이 김지석 구단 어렸을 때 이제 패했던 두 판이긴 하지만 지금은 뭐 바둑계의 위치나 많은 것이 변했지만 그리고 셰어 구단의 랭킹도 많이 하락하고 기량도 그렇지만 그 상대성이라는 것이 어렸을 때 전적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네. 뭔가 마지막으로 해볼 수 있는 게 지금 이제 집으로는 안 되거든요. 여기 이미 10집 가까이 생겼기 때문에 이쪽 사활에 뭔가를 걸어보고 싶은데 하변은 집은 안 납니다. 여기까지 선수이기 때문에 하변은 집이 안 나고 이렇게 하고 파워를 하면서 승부를 걸어보고는 싶어요. 전체가 이제 미생이라고 보고 근데 방금 그림도 백이 중앙에서 남은 한 집을 만들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었고요. 저장과 충칭 정규 리그에서 11라운드에서 대결을 펼쳤었는데요. 충칭이 저장에게 3대1 승리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자. 과연 이번 2라운드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꽉 이어두었고요. 네. 마지막 승부를 걸어가나요? 네, 마지막 해볼 곳이 이제 대마 사활을 보는 겁니다. 지금 여기 이미 한 7, 11, 12집까지 났기 때문에 집으로는 도저히 안 되고요. 이렇게 교환시켜두고 이쪽을 파워하게 되면 파워하는 방식도 사실 이렇게 둬야 되네요. 그러면은 붙이면 여기까지 교환을 해야 우변이 집이 안 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백이 중앙 한 집이지만 백선이기 때문에 뭐 난이도 자체가 높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하고 막아도 거의 살아있고 네. 뭐 늘어도 살아있겠습니다. 밀고 이렇게 두더라도 이쪽으로 찔러 들어가는 것은 끊었을 때 흙이 오히려 끊기기 때문에 안 되고요. 뭐 잡힐 돌이 아니네요, 전혀. 네, 뭐 네. 마지막 승부 해볼 수밖에 없죠. 지금은
변상희 선수가 속해 있는 장시 상하이 팀과 플레이오프 2라운드를 펼치고 있는데요. 투샤오이 왕싱하오의 속기전도 끝이 났습니다. 이 장시 팀의 투샤오이 선수가 패했어요. 변상희 선수의 장시팀이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쉬자양 선수가 후야오이 선수에게 승리를 거둬야 합니다. 쉬자양 후야오이 선수가 제가 틈틈이 보고는 있는데 두 선수가 신세 9세대라고 하면 후야오이 선수가 뭐 싫어할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올드 장고파 네. 가장 이제 바둑을 오래 두는 기자 중에 한 명인 후야오이 선수 그리고 신세대 중에서는 역시 가장 장고파가 쉬자양 선수거든요. 두 선수 대결답게 아주 느리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대국이 가장 늦게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이대국이요. 방금 말씀해주신 네, 쉬자양 후야오이. 후야오이 대결이요. 그리고 왕싱하우, 투샤오이 이 두 선수가 1라운드에 이어서 오늘도 2라운드에서도 속기전으로 두 선수가 대결을 펼쳤는데 1라운드에서는 투샤오이 선수가 역전승 거의 다 이제 왕싱하우 선수가 잡은 바둑을 한 수 실수로 역전패 당했고요. 네. 오늘은 왕싱하우 선수가 서력을 했습니다. 네. 두 선수는 가장 지켜봐야 할 2000년생 이후 주자 중에서는 가장 앞서 있습니다. 지금 투샤오이가 2003년생, 왕싱하오가 2004년생인데 두 선수가 모두 갑조리그에서도 성적을 조금씩 내고 있고 또 제가 알기로는 국가대표 선발전에서도 상위권으로 뽑힌 걸로 알고 있고요. 어린 나이임에도 지금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지켜보고 있는 어린 기사들입니다. 따냈고요. 백이 안에서 집을 만들면서 살 수 있게 되었어요. 네, 흙이 잊고서 파워하는 것은 중앙 쪽에서 눈을 만들기가 쉽기 때문에 그냥 이제는 뭐 백이 사는 것은 문제가 없고요. 네, 샘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거는 자체로도 안 되는 수죠. 나가고 단수 쳐도 집이 나지 않습니까? 이 수는 그러니까 이렇게 두었을 경우에는 패를 하자는 의미인데 지금은 그냥 나가고 단수 쳐도 안 됩니다. 집이 나죠. 네. 뭔가 쪼이기에 당황해서 두었거나 네, 착각했다고 보기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네.
김지석 선수가 좀 빨리 컨디션을 회복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근데 그와는 별개로 오늘 바둑을 보면 시호 선수가 오늘 바둑은 정말 잘 뒀어요. 거의 전성기의 기량을 뭐 보여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잘 뒀습니다. 김지석 선수가 못 둔 바둑이라기보다는 네. 시호 구단이 워낙 잘 둔 바둑입니다. 이 대국이 백의 흐름으로 넘어가게 된 계기가 어디였을까요? 우변 차단되면서였을까요? 그러니까 결국 좀 사소한 것에서 흐름이 넘어갔는데 초반에 하변에서의 이제 서로의 타협으로 인해서 긴 바둑이 됐고요. 그때만 하더라도 서로 그냥 팽팽한 국면이었는데 이 날일자부터 교환된 세수, 흑의 세수, 백의 세수 여기서부터 그 균형에 약간씩 균열이 생겼고 이수, 부친수가 아주 적절한 시기에 까다로운 응스타진이 되면서 네. 이수에 대해서 좀 잘못 받고 여기를 당해서는 이선에 이수를 당해서는 흐름이 백에게 넘어갔습니다. 그 이후로도 김지석 선수가 좀 변화를 구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전혀 빈틈없이 시어 구단이 이쪽에서 살짝 뭔가 감명하지는 못한 느낌은 있었지만 네. 그래도 거의 완벽하게 마무리를 했고요. 중앙에서 한 집 만드는 형태를 만들면서 흙의 단수를 받아내네요. 네, 정교하죠. 이것도 그냥 살아도 되는데 맛보기로 삶을 확보하는 동시에 끝내기로도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를 단수치게 해서 집으로 득을 받죠. 자, 이 대국을 패하게 되면 김지석 구단은 뭐 괴롭지만 다음 강등 라운드를 또 대비를 해야 되겠고요. 네. 팀의 강등을 막기 위해서 뭐 다음 강등 라운드에 또 출전을 해야 되겠고 두고 싶지 않겠지만 사실은 네, 오늘 승리를 해서 깔끔하게 올 시즌을 마무리하고 싶었겠지만요. 다음 라운드에서 다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고 또 전체적인 컨디션도 빨리 끌어올리고 연말을 잘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내년을 준비했으면 하고요. 중국 갑조리그는 포스트 시즌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 시즌의 마무리로 향해 달려가고 있고 KB리그는 개막을 곧 앞두고 있는데요. 양대 리그의 뭐 시스템은 약간은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다면 아무래도 뭐 거의 1년간 한 8개월 정도 길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좀 신예 기사들에게 많은 기대를 한다는 점에 공통점이 있는 것 같고요. 네. 한국 또 중국, 특히 중국에서는 어린 기사들, 조금 전에 말씀드린 토샤오이나 왕싱하오 이런 선수들이 결국은 1년에 16판, 최소 16판의 대국을 15판의 대국을 인류 강자들과 맞부딪히면서 정말 귀한 실전 경험을 쌓는다는 것이 중요하죠. 그것도 이제 긴 시간 장고 대국에 대부분 출전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뭐 뼈가 되고 살이 되면서 성장을 하게 되겠고요. 나중에는 글쎄요, 뭐 이런 이야기는 예전에도 나왔습니다만 중국 선수도 한국 리그의 외국인 선수로
오는 날이 곧 오지 않을까요? 음. 왜냐하면 예전에는 시즌이 완벽하게 겹쳤잖아요. 네. 시즌 뭐 한 4, 5월부터 뭐 겨울까지 또는 시즌이 완벽하게 겹쳤는데 지금은 사실 거의 그냥 안 겹치잖아요. 중국 리그가 끝나는 시점에 즈음에서 한국 리그가 시작하기 때문에 중국 선수들을 한국 KB 리그에서 보는 것도 뭐 언젠가는 네.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이제 여자 바둑 리그에 이미 중국 선수들이 모습을 보이고 있고 중국 선수들도 한국 무대를 밟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2001년도에 처음으로 중국 리그 진출한 게 뭐 18년 전이니까 중국 선수가 사실 왔어도 진작 올 수도 있었죠. 중국 선수들이 와서 뭐 한국 선수들과 자웅을 겨루는 모습도 상당히 재미있을 것 같아요. 갑조리그와 KB리그 이 시즌이 모두 종료가 되고 이 각국의 우승팀끼리 대결을 펼치는 우승대항전은 이벤트로 진행이 된 바가 있었는데요. 만약에 이 중국 선수가 KB리그로 좀 용병 선수로 참가를 하면은 좀 더 신선하고 재밌지 않을까 네. 이런 모습도 기대해 봅니다. 자, 중심 베이징과 자자식품 텐진의 대결 결과가 나왔는데요. 마지막 대국이었던 한이저우 탕웨이싱 대결, 탕웨이싱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중심 베이징 팀이 2대2 주장패를 당했습니다. 아까도 말씀해 주셨듯이 이 흐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중심 베이징 팀이 이 마지막 라운드를 앞두고는 6위 자리에 있었는데 패하게 되면서 이 강등 플레이오프를 펼치게 되었고 또 1라운드에서도 패했습니다. 네, 사실 그렇죠. 아마 속으로 엄청 떨릴 것 같네요. 그러니까 네. 당연히 8위 안에 들어서 우승까지 노려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지금은 이제 2라운드 패하면 강등입니다. 말 네. 그대로 뭐 을주로 떨어지면 팀 스폰서 입장에서도 엄청난 피해고 선수들 입장에서도 1년 동안 갑조리그를 뛰다가 을조로 한번 떨어지면 을조가 경쟁이 또 더 치열하거든요. 네. 올라오기 위해서 많은 팀들이 경쟁을 하고 외국인 선수들을 비싼 몸값에 데려와서 경쟁을 하고 하기 때문에 한번 떨어지면 정말 올라오기가 힘든데 그래서 기를 쓰고 갑조에 잔류하려고 하고 을조에서는 또 기를 쓰고 갑조로 승격하려고 하고요. 특히나 이 중심 베이징 팀의 경우에는 몇 안 되는 이 원년부터 참가해왔던 뭐 명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몇 팀 안 됩니다. 사실 뭐 이름이 바뀐 경우는 있지만 충칭, 상하이, 베이징 이 세 팀 정도가 원년부터 프랜차이즈로 계속해서 참가를 해오고 있고 베이징은 또 한 3, 4년 전에 우승까지 한번 차지를 한 적이 있고요. 이런 팀이 만약에 강등을 하게 된다면 네. 뭐 팀 역사로 봐도 사실 흑역사라고 봐야 되겠고요. 그거는 뭐 다른 충칭이나 상하이도 마찬가지긴 한데 충칭이 만약에 오늘 시아오구단이 이기면 강등권 염려는 이제 없어지는 거고 중심 베이징 팀은 팀 흐름이 좀 좋지 않아졌네요. 네. 중심 베이징 팀에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천야오의 선수의 좀 부진을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2라운드 패하게 되면서 7승 10패가 되었습니다. 전야오의 선수가 국제 무대에서는 참 한국 네. 선수들 상대로 제일 까다로운 선수 중에 한 명인데 자국 국내 리그에서는 이제 어린 기사들에게 좀 버거워하는 모습을 조금씩 보이고 있거든요.
여기서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김지석 선수 불을 거두었습니다. 102개 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네, 이렇게 한국 용병 선수의 대구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2라운드 굉장히 아쉬운 점이 변상혜 선수가 류에칭 선수에게 1라운드에 이어서 다시 한번 패하게 되었고, 좀 기대를 걸어보았던 김지석 선수와 시아오 선수의 대결에서도 김지석 선수가 패했습니다. 네, 그것도 사실 결과적으로는 팀의 승패가 결정되는 바둑에서 졌기 때문에 좀 더 아픔이 클 것 같고요. 김지수 선수가 사실 뭐 내용이 안 좋았던 게 아닌데 네. 오늘 바둑은 뭐 시어 선수를 칭찬해야 될 정도로 아주 훌륭한 내용을 펼쳤고 뭐 김지수 선수 빨리 마음 잘 추스려서 다음 라운드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변상희 선수가 속해 있는 장시와 상하이의 대결은 현재 쉬자영 선수와 후야오이 선수의 대결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과연 포스트 시즌 1라운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계속 지켜봐 주시고요. 자, 중심 베이징과 자작식품 텐진의 대결, 김명훈 선수와 천정신 선수의 대결 하이라이트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